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네, 당신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것이 기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암이 되면 채식을 해야 될까요? 육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많은 분들은요, 암이 되면 절대 붉은 고기 같은 거 먹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아니야,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지, 그러면서 육식을 강조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것에 대한 해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답을 해결해 가겠는데요. 오늘 이 영상은 한 3번 내지 5번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해서 내 마음의 머리에 새길 수 있도록 이렇게 듣고 보고 그렇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체득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산 지식이 될 것입니다. 암 극복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먹으면 살고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채식이다 육식이다 비등비등 이렇게 나눠진 견해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 예방식과 암 치료식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부분도 있대 공유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암 예방을 하기 위한 식사는요, 채식을 하면 좀 예방을 잘 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채나 과일을 드시고 육고기를 드시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항산화 물질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암을 잘 예방하는 그런 지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암 환자가 만약에 그렇게 채식 위주로의 어떤 식사를 한다면 기력과 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근육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고기들을 드시지 않으면 우리의 근육이 자꾸만 이렇게 위축되고 기력과 체력이 면역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있는 암 한우의 식사는요, 육식과 채식을 골고루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분은 50대 50을 하는 게 아이디얼하다고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저는 한 채식과 육식을 한 7대 3 정도, 그 비율이 참 좋지 않을까. 즉 채식은 채소나 과일이나 야채, 버섯 종류, 해조류, 견과류 같은 것을 드시고요. 육식은 닭고기, 오리고기, 생선은 매일 드셔도 괜찮습니다. 흰살 생선 같은 거요. 근데 이제 소고기는 수육처럼 드시면 되는데요. 고기를 피를 다 이렇게 걷어내고 이렇게 수육처럼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가장 빨리 에너지 소스화해서 내가 기력을 올리려면 소고기가 가장 이상적인 어떤 고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골고루 하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십시오. 근데 이제 자신의 어떤 그 경향에 따라서 암 환자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비건만 합니다. 엄격하게 고기를 드시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비건만 하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살라 그러면 고기를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락토 하는 어떤 그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엄격하게 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우유라든지 치즈라든지 버터는 이렇게 허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스코 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이런 그룹들은 해산물이라든지 달걀은 허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플렉시테리언이라는 어떤 방식을 추구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채식을 위주로 하는데 육식을 가끔 드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 7대 3 비율로 육식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암을 치료하고 암을 극복하기 위한 식사의 전 아이디어 이상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물성 어떤 지방이나 이런 것들은 식물성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전자 변형의 어떤 음식은 이런 농산물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탄탄한 베이스 하에서
전향적인 프로스펙티브한 어떤 스타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농산물들이 많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좀 그런데요. 그래서 크게 이야기 드리면 유기농으로 드시는 것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 것은 좀 이상할 것 같아. 이것은 내 몸에 좀 좋지 않을 것 같아 하는 것은 지혜롭게 피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드시는 시간만이라도 행복해 해야만이 암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식의 논쟁, 육식의 논쟁에서 벗어나서 있지 않습니까? 건강식 할 수 있도록 그런 구도를 만드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식사 전에 과일을 이렇게 드시는 것이 식욕을 증가하겠죠. 그죠? 또 좀 싱겁게 드시기도 하고 너무 싱겁게 드시면 식사를 못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많이 드시면 과식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포 내에서 산화물질이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절제하는 게 참 좋겠죠. 근데 암 극복자, 암 한우들은요, 조금 내가 이제 먹기가 좀 힘들어 이러면 조금 과식한다는 마음으로 더 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가족들은 좀 더 드세요. 여보, 좀 더 드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끼를 규칙적으로 식사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참 좋지만 너무 규칙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식사가 곤란하다 그러면 특히 위암을 수술한 후에는 새끼를 이렇게 한꺼번에 한 끼씩 많이 드실 수 없어요. 그러면 6끼를 한 끼를 2끼로 나누어서 이렇게 6끼를 드시면 되고요. 또 지혜롭게 그때그때마다 음식 땡기고 식욕이 있다 하면 좀 더 드시고 그렇지 못하면 좀 기다려서 또 회복해서 드시고 그래서 식사하는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유하십시오. 그 다음에 흰 백미라든지 밀가루 드시면 안 된다 이런 또 분들이 계신데 그것 또한 여러분 넘어지십시오. 저는 그래서 오곡밥을 드세요. 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오색 과일을 드십시오. 그리고 오감을 활용하십시오. 오감이 뭡니까? 미각, 후각, 냄새를 맡아가면서 그죠? 시각 보면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촉각, 그 다음에 청각,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있잖아요. 전인격적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화가 좀 잘 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꼭꼭 씹어 드셔야만이 잘게 썰어져야만 소화가 되고 소화 효소가 이렇게 섞여져야만이 잘 이렇게 흡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씹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죽을 만든다든지 영양죽을 만드시고 또 미음을 드시고 캔사코치라는 이런 것을 이렇게 드시고 그럴 때 꼭꼭 씹어 드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식간에는 또 물을 드시지 마시라 그러고 또 이렇게 물은 2리터 정도는 먹어야 된다. 아니, 그것 지킬 필요 없습니다. 물은요, 무색, 무치, 무맛의 좋은 물을 좀 이렇게 미지근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소변을 봐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변을 보면서 물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이 좀 수분이 좀 고갈이 됐다 하면 소변이 좀 탁하게 나옵니다. 짙은 어떤 노란색이라 그럴까요? 근데 이제 비타민 C를 드시게 되면 좀 생노랗게 나오죠. 그거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많이 드시고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물이 좀 이렇게 무색에 가까운 색조를 띠면 소변에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차를 좀 조심하면 좋습니다. 차는 참 좋은데 너무 뜨겁게 드시지 마십시오. 사실 대만이나 홍콩 분들은 식도암이 많습니다. 너무 뜨거운 차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술, 담배는 모든 암과 조금씩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술, 담배 하지 마시고요. 또 소금의 양도 좀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계보건교회에서 우리 소금의 양이 12.7 정도 우리 드시는데요. 대개는 5g 이하입니다. 근데 우리는 찌개 종류가 많기 때문에 12.7g을 먹는다고 평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루에 드시는 양을 좀 줄여서 좀 간 정도 하고 맛있게 드시는 정도로만 드시기 바랍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위암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겨우 내내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즉 소금을 가지고 절여서 이제 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
섭취량이 많아져서 위암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냉장고가 이제 개발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장이 원활해지는 가운데 이게 저장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절인 음식을 안 해도 되고 냉장고를 사용하면서 위암의 발생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량은 좀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편식하지 마시고요. 골고루 드시는 이것은 철칙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에 대한 또 논란도 있는데요. 뭐 비타민 C가 너무 좋다, 뭐 이렇게 만병통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하루에 비타민 한 100mg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정도 드시고 야채나 과일 채소에서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 하나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좀 삼가하시고 저자극. 그 다음에 가공육은 여러분 조금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햄, 베이컨, 소세지 같은 있지 않습니까? 가공육 이런 것들은 좀 드시지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 프로테인 섭취를 한다면 닭고기, 오리고기, 생선이나 또 식물성 단백질, 견과류 같은 것을 잣, 아몬드, 밤, 호두, 대추, 그런 땅콩 이런 것을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제 채식을 위주로 한다, 또 육식도 이렇게 위주로 한다, 아니 육식을 전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견해에서 벗어나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암 극복하기 위한 건강식으로요, 골고루 이렇게 잘 드시는 채식과 육식을 좀 지혜롭게 해서 잘 드시는 그런 여러분 암 극복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드실 수 있고 잘 또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충분히 대화도 하시고 많이 웃어가면서요. 그다음에 준비하신 주부에게, 준비하신 가족에게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는 정말 박수도 치시고요. 야, 이거 먹으면 내가 극복하겠어. 이런 어떤 암 극복자들의 표현도 많은 섬기신 가족, 이 음식을 준비한 가족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식탁에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극복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샬롬.